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태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뉴스 일대기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의대 정원 논란 일대기. 예,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지금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일단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의협에서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제 의사가 과잉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한 거는 그렇죠. 여러 OECD 지표상으로 이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OECD에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수 이거를 이제 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2.6명으로 1000명당 2.5명.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7명이거든요. OECD 평균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명이 더 많네, 한 명이. 예, 1000명당. 1000명당 한 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크죠. 예, 그리고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의학 계열 졸업자 수. 그러니까 이제 뭐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사를 포함해서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포함이 될 텐데 이게 한국이 7.3명이에요. 인구 예. 10만 명당. 근데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5.4명, 멕시코 15명, OECD 평균은 14명. 그러니까 일단 배출도 적게 되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실제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도 숫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적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지표로 나오는 거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그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부터 늘렸어야 되는 사안이고 이미 많이 늦은 지금 정책이죠. 왜냐하면은 한 명 의사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대가 6년만 6년. 끝이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레지던트.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수련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성의 경우 11년, 그 군복무하는 남성의 경우 14년 정도 걸리는 셈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 큰 변화를 내려면 이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에 예. 36년 예. 이 정도는 돼야 뭐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이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사실은 뭐 예술을 찬양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예.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그 의학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길게 걸리고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예.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아과 부족 문제라든지 응급 의료 그리고 이제 흉부외과 같은 이런 필수 의료과들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의사 정원 확대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필요 조건일 뿐이고 다른 조치들이 많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조치들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3,000명 늘린다, 뭐 1,000명 늘린다, 뭐 여러 가지 이 숫자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숫자에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의협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과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뭐 국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5년에 이제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35년에 27,232명 정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KDI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연구한 이 의대 교수들이 논문 내놓은 거 보면은 한 22,000명에서 뭐 한 28,000명까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야 되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서울대의 김윤 교수가 요즘 요거와 관련해서 되게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제 KBS에 이제 사사건건에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의과대학의 의료관리학 과 교실 뭐 요게 교수예요. 그래서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인 거죠. 지금 3,000명을 늘려도 괜찮다.
이분은 의대 정원을 예. 다만 3,000명씩이나 한꺼번에 늘리면은 이제 이거는 약간의 이제 학습 도제식 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게 지금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니까 1,000명 정도 늘리는 정도가 자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3,000명은 늘려도 이건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일단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야기했지만 교육기관 네. 같은 곳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의대를 사실 수련병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크면서 이제 정원이 적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울산대 의대, 아산병원을 하는 울산대 의대라든지 삼성의료원을 하는 이제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아 그래요? 네, 그런 쪽을 좀 늘리는 식으로 아마 하면은 어떻게 수련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 의대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 의대 신설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병원을 또 새로 막대한 지어야 비용을 들 거고 어느 지역에 지느냐 가지고 이제 또 지리한 이런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 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협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배출해도 상당 부분이 결국 미용 의사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예. 원했던 필수과 의사를 늘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현재의 유인 구조가 그대로 간다면은 이 점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다면은 필수과로 안 가고 미용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드린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쪽이 가져가는 보상을 줄이고 반대로 필수과가 가져가는 보상을 늘리는 식으로 그 의료 수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격의 허용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근데 그게 말이 쉬운데 네. 가령 이제 박대기 기자도 네. 잘 알겠지만 이쪽을 줄이고 저쪽을 늘리는 거는 이제 의사들끼리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담당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 수가가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안 늘어야지 이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건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적 부분. 합의가 예. 필요한데 예. 특히 이머전시 의사들이랄지 응급실 의사 뭐 외과 의사들은 본인들의 수가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의료 사고도 많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다른 조치들을 네. 뭔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의료 기술 자체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평균 네. 수명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그 신생아 사망률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상당히 이제 그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의료 이렇게 거의 한계에 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런 필수 의료 그 인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의대 6년만 졸업하고 바로 미용 개원을 하게 되면은 아 일반인데? 예, 일반이가 이제 레이저 시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게 돈 더 많이 훨씬 더 벌어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힘들고 소송 걸릴 수 있는 흉부외과나 이런 전공을 기피하는 겁니다. 외과를 다 기피하고. 예, 그래서 레지던트 모집해봤자 다 이제 미달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지금 뭐 이제 의료수가 조정도 하겠다 정부가 의협에서 반발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앵커나 지금 박대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명백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3,000명이 딱 다 의대를 갑니다. 그렇다며요.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아니 뭐 물리학과도 한두 명은 가고 그렇죠. 뭐 공대도 가고 뭐 이래야 될 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정확하게 3,000명이 딱 그대로 1등부터 3,000등까지 딱 모든 의대를 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예. 난 다음에는 돈이 이른바 잘 되는 과들로 이렇게 쭉 돈이 잘 되고 좀 편한 과들 위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른 네. 과들 의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네. 있어서 조금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지만은 이 특정 이제 의사 집단을 너무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이렇게 막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
지속을 요하고 굉장히 장기간의 학습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성이 따뜻해야 돼. 예, 예. 착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의사는. 중요한 예. 거는 그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박대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그럼 보톡스 놔주는 의사까지 우리가 똑같은 존경의 마음으로 해야 되냐. 아니, 저는 모든 의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저는 친구들도 의사도 많고 아는 분들 의사도 많고 예를 들면 이재갑 교수 같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감염내과 진짜 돈 안 되거든요. 친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요. 아니 그게 예.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보톡스를 놔주거나 이런 거를 뭐 샷이라고 봤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다 해요. 의사는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얼마나 최신의 기술이나 장비가 들어와 있느냐가 성과고 그래서 단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두면은 이런 거를 손을 안 대고 이거를 둔다? 그러면 아무리 늘려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의료 수가를 예를 들면 필수 의료에 그거를 올리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이거를 두는 방식이 맞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예. 지금 결국은 의보수가 가지고 분명히 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과 중심이었던 서울대 나와서 내과 중심이었던 과거의 의료 체계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외과랄지 이머전시를 많이 원하는데 그쪽의 의보 수가가 오히려 이제 감기나 이쪽의 의보 수가는 이제 꾸준히 보장을 받아왔고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주 그 급한 병들 네. 또는 아주 희귀병들 이런 거는 이제 보험료를 거의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쪽의 의료 자원도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 국민적 합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나 쉽게 작은 감기에도 가서 네. 아주 본인 부담금은 몇천 원 안 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그 작은 질병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조금씩 늘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예,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그 많은 그 돈을 내지 않고 훨씬 더 그 그렇죠.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이해해 주셔야 그렇게 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도 내가 10,000원 혜택 받고 아주 아픈 경우도 1,000만 원 혜택 받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재정으로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가면은 의료 단가는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단가는 낮아지는데 예를 들면은 막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한번 진료 받으려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수술의 대기가 0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또 2배 많거든요. 2배 5.5명이니까 인구 1,000명당. 근데 뭐 고관절 치환술은 대기가 570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1위예요. 그러니까 14.7회로 1위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5.9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많이 가고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또 가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없지만은 일종의 그렇죠. 의료 쇼핑도 있고 이게 이런 정책적으로 이게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수입자 부담이라기보다 이용자 부담을 조금 늘리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병을 고치는 의료 체계 그리고 지역까지도 그게 시스템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국민들이 건강 혜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제 이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네, 의사 수 늘리는 건 지금 상태가 필요하긴 해 보이긴 한데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정교한 의료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